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대 상급 종합병원이 집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5대 상급 종합병원이 집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의사들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죠? 빨리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의대 정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사들을 상대로 그 일들을 하면서 피해를 국민이 보게 하는 겁니까? 왜 피해를 환자가 보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의사들만 악마화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하십시오. 의사분들도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 관련한 것보다 국민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정권입니다. 정권이 이 문제 해결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런 문제 다 나몰라라 하고 순방 떠났습니다. 순방은 도대체 왜 간 겁니까? 완전 맹탕 순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불편했나 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데리고 나들이 간 겁니까? 가서 고속철 따냈다고 했는데 고속철은 벌써 8개월 전에 다 따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속철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우선 돈을 다 내주고 그리고 저리로 돈을 갚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내 민생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저리로 돈 빌려주고 다시 살아나는 마중물 만들어야 해요. 이렇든 저렇든 고속철 8개월 전에 다 끝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거기 가서 이거 따왔어요 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서 명품백 수수 권익위에다가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간 겁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내내 이야기할 겁니다. 유철환. 뇌물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야단쳤다고 하죠. 그런 권익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권익위 전부 다 바로 다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대통령 선거하면서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에서 했다며 쌍방울 수사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고 딱 까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은 없고요. 누가 있냐면 검찰 관계자들만 잔뜩 거기서 쌍방울 돈을 빼먹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깝고 친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쫙 포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부랴부랴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괘씸해서 김성태 쌍방울 대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하고 수배 내리고 불러들이고 이거 뒤지면 뭐가 있어? 라고 수사해서 뒤졌더니 김성태 대표가 북한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2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직전에 쌍방울의 관계자들이 북한과 히토류 등 관련해서 광물 자원하겠다고 주가를 시작했습니다. 나노스 주가가 2배 왕창 뛰었습니다. 그렇게 왕창 뛰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가가 왕창 뛰면서 북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국정원 보고서는 누가 다 압수수색했을까요? 바로 이 국정원 보고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호남 정찰국장이 국정원 정찰총국의 이호남이, 제가 북한 용어를 잘 몰라서 계속해도 헷갈려요. 이호남 북한의 정찰총국 관계자가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주가 조작 띄워줬으니까 50억씩 보내주세요. 50억씩 보내주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백화점 상품권을 중국 선양에서 돈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아주 할인율 낮게 중국에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50억씩 일주일에 몇 번씩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문건이 이 국정원 문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쌍방울의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가 조작이 아니라 대북 방북용 송금이라고 완전히 둔갑시킨 겁니다. 이 둔갑시키는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부수라고 있습니다. 아태협의회 회장이죠. 이 사람이 재판에서 이재명 방북은 논의한 바 없다라고 하고 종결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화영 재판에서 내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방북용 대납이었다고 바꿉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23년 1월에 쌍방울 임원이 지시를 합니다.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를 하나 사줘 라고 지시를 합니다. 2월에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두 검찰로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서 연어회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딸에게 집이 주어집니다. 안부수 딸에게. 그리고 4월에 안부수가 입장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좀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 조작이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그 주인 검사는 그 검사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올감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언론인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 좀 실어주시고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